저는 비를 정말 싫어합니다. 옷이 젖는 것도 싫고 꿉꿉한 습기도 싫거든요. 그치만 비 오는 날이 좋은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분위기입니다. 비가 정말 신기한 게 비가 올 때 영화를 보면 같은 영화라도 슬픈 장면은 더 슬퍼 보이고 벅찬 장면은 더 벅차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 로맨스 영화를 그닥 즐겨보지 않는 저도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이면 한 편씩 보곤 합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 보기 좋은 로맨스 영화 5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2010년도 개봉작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이 영화는 지인들이 로맨스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한 커플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이별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매우 현실적으로 담아낸 영화인데요. 현재의 다툼 중인 장면을 보여줬다가 다음 씬에 둘이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등 메멘토처럼 비연속적인 플롯을 사용하여 안타까움을 배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타의 로맨스 영화보다도 훨씬 남녀 관객들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여주를 욕하면서 볼 것이고 여자들은 여주가 불쌍해서 울면서 볼 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고슬링이 딱 고슬링스러운 배역을 맡아서 그런지 남주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며 봤었습니다. 영화를 본 지 꽤 오래 지났지만 아직도 라스트 씬에서 고슬링의 뒷모습이 잊혀지질 않네요. 두 번째 영화는 1999년도 개봉작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히스레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과 리버 피닉스처럼 살아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었겠지만 일찍 져버린 꽃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히스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들에겐 대부분 조커의 냉혈한 이미지로 기억되는 그이기 때문에 히스레저의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은 이 영화가 저에겐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좋은 영화일수록 그리고 제가 좋게 본 영화일수록 시간이 지나도 그 영화의 장면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이 영화도 그 유명한 명장면인 히스레저가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부르는 장면부터 여주가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를 낭독하는 장면까지 수많은 명장면이 탄생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분명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영화는 2002년도 개봉작 펀치 드렁크 러브입니다. 주요 수상 내역으로는 감독 폴 토마스 앤더슨의 칸 영화제 감독상이 있습니다. 저는 제목도 영화 예술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펀치 드렁크의 의미는 얼굴 등을 집중 가격당한 복싱 선수들이 머리에 충격이 쌓여 빠지게 되는 그로기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로맨스 장르와 복싱 용어가 이질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인공이 펀치 드렁크를 앓는 것처럼 보일 만큼 사랑에 빠진 모습을 표현했다는 데 주목하면 참 예술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PTA도 제가 매우 좋아하는 감독 중 하나인데 이 영화도 PTA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좌우에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촬영 구도나 색을 활용한 미장센이 영화를 볼 당시에도 실시간으로 감탄을 연발했을 만큼 뛰어납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의 넥타이 색깔에 주목하고 영화를 보시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평범한 로맨스 영화에 질렸다면 독특한 감각의 펀치 드렁크 러브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영화는 2007년도 개봉작 워터 릴리스입니다.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는 걸 극도로 꺼리는 제가 비가 많이 오던 국내 개봉 당시에 CGV까지 가서 관람했던 기억이 납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으로 유명한 셀린 시아마 감독의 데뷔작으로 10대 소녀들의 불안정한 사랑과 성장을 다룹니다. 15세 이용가 수준의 묘사가 나오기 때문에 동성애 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큰 거부감 없이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중심의 서사가 영화계의 주된 담론으로서 자리 잡지 않았던 2000년대 중반부터 여성 영화를 연출해온 셀린 시아마의 뚝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영어 제목인 워터 릴리스에서 릴리가 백합이라는 뜻인데 영미권 사람들이 백합물의 뜻을 알고 이렇게 지은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워터 릴리스 자체의 뜻이 수련들이기 때문에 작중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하는 소녀들을 의미하는 알맞은 제목이긴 합니다. 마지막 영화는 2013년도 개봉작 언어의 정원입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는 날의 정원의 모습과 두 인물의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볼 영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실제로 도쿄에 여행 갔을 때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신주쿠 공원의 정자를 찾아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날 비도 내렸어서 더없이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개인적으로 신카이 마코토의 초기작 별의 목소리나 초속 5cm는 영상미만 남을 뿐
서사나 감정선이 와닿지 않아 낮은 평가를 줬었는데요. 언어의 정원은 영상미가 훌륭할 뿐더러 두 주인공의 감정 묘사와 은유적인 연출이 마음에 와닿았기에 정말 좋게 본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들 중에 너의 이름은 다음으로 높게 평가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늘 영화로 사랑을 배웁니다. 세상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존재하고 영화를 보면서 그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편의 작품들 외에도 다양한 사랑의 형태에 대해 다룬 영화들로 사랑의 여러 색채 2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